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한번 큰 장이 올 겁니다. 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오면 이미 늦어요. 근데 나도 알고 있고 남들도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을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자율주행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4차 산업의 총화는 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온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구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나라호 쌓아 올리고 뭐 이런 걸 본다면은 우주 항공도 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발사체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들을 굉장히 많이 띄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주 항공 산업도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아직 산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원전을 짓는 데만 저기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원청이 될 수는 없어요. 뭐 하청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전 해체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전 해체 기술은 그 상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저기 돈 되는 사업으로 되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뛰어들겠죠.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원전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 수는 전 세계에서 한 250개 정도 되니까 만만한 시장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치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두 그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암. 요즘에는 이제 그 표적항암이 있어요. 내가 그 간암이면 간암에서만 딱 죽이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그 면역 체계를 다 흐트러 놓은 다음에 암을 치료하고 다시 면역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이도 잘 되고, 이제 완전히 그거만 딱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공한 데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저기 그 치매 이런 것 쪽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저기 그 로테크, 무슨 이런 게 기술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륙 횡단철도, 이것도 사실 상당히 저기 그 진척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서로 좀 뭐 싸우기도 하고 새로운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대륙 횡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어떤 기업이 좋으냐 이런 건데, 사실 종목을 얘기하기는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도 가능하고 전기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걸 본다면 전기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전기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만드는 기술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적인 상황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뭐 그쪽을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위에다가 모터를 얹고 전장 부품을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배터리는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 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중국의 CATL, 배터리에서 뭐 가장 효율이 좋고 능력이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그리고 모터가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면 사실은 LG전자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아직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모터 기술 중에 보면은 이제 세탁기 돌아가는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가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가전제품 다 바꿨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이제 저기 그 가전제품을 바꿨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가전제품은 월풀이에요. 월풀 우리 보면 이제 저기 욕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살 수 있는 저기 그 월풀을 사지 않고 3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LG전자 세탁기를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LG전자의 가전이 월풀을 제쳤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LG전자의 그 이 모터,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좋고. 그렇다면 저는 LG전자가 전기차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또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사업부들 다 철수를 시키면서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 그 CES 가전박람회, 여기서 LG전자가 자율주행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옴니팟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도 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할 수 있고 현대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LG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돼. 15조 정도 되면 그런 걸 통해서 텐베거가 되면 150조예요. 삼성전자의 절반이 안 되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속된 말로 내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꼭 그것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비슷한 예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보면은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나올 때 이게 처음에 수익이 잘 나지 않아요. 지금 메타버스 이 산업의 선두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은 지금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로테크 쪽에서 그 기술력이 낮은 쪽에서 따박따박 돈을 버는 기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메타버스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어유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뭐 상장된 지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디어유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셀럽들하고 채팅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이에요. 버블이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최근에 BTS 아미라든지 셀럽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MZ세대고 MZ세대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버블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한 5,000원, 6,000원 매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BTS의 정국이라는 친구가 자기 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 그러면 팬들은 자기 이름이 박혀 있는 그 아침 인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팬이라면 병욱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면은 뭔가 굉장히 친근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로테크 같은 데서 무슨 그 하이테크가 나오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금까지도 보면은 선두했던 그 기업들 중에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 쪽을 가지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어디냐면 바로 한화그룹이에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발사체하고 그다음에 또 방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만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궤도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지상하고 이제 통신하고 하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세트렉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그룹이 그 기업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 지분구조 조정할 때 보니까 세트렉아이가 이 계열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니까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책 쓰고 난 다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째 그 주식들에서 다 뒷걸음 주시냐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정도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제학계에서는 행동경제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주류경제학을 뒤엎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주류경제학의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동경제학은 의심을 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행동경제학자들이 다 끼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학계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쪽인데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방해 요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매매하고 성공 투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웬만한 그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함. 근데 그 강건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공자님 말씀 같지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남의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일단 첫 번째가 빚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빚내서 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압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만약에 돈이 벌린다면 전 밤잠은 자지 않고 급하게 서둘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왜 그래야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돈의 규모입니다. 투자하는 돈의 규모.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을 다 잃었을 때도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을 정도의 규모.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1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맞는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잘 사요. 근데 문제는 잘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행동경제학자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익을 이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무릎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왼쪽에 무릎이고 어깨라고 하면 이 오른쪽 어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은 사실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파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문제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무릎에 샀는지 허리에 샀는지 이쪽 어깨에 샀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그 이마 근처에 샀는지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 샀을 경우에 손절매를 해야 한다고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산시장 가보면 고등어를 사면 반으로 잘라줍니다. 근데 이제 갈치 같은 거, 먹갈치 같은 거 사면은 5토막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토막은 반만 날리는 거고, 갈치가 되면은 이제 내 그 계좌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절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갈치냐 고등어냐? 물어보시면 최근엔 대체로 다 고등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심한 사람들은 갈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고등어가 되더라도 내가 50% 손해를 봤어요. 그럼 내가 다시 내 원금이 되려면은 100%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겠는데, 손절매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떨어지면 손절매 한다. 사람들이 10%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 종목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한번 계좌를 가져왔는데 종목이 20개가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인데.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은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투자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물렸어요. 그러면 그거 내비두고 새로 돈 가져서 또 사요. 또 물리면 또 가져서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방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도 3종목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번에 기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건 2종목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다른 업종을 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SK하이닉스 사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업종을 달리하는 2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이 10%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3종목까지 늘린다면 그러면 이제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실 관리를 잘합니다. 손실 관리. 근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손실 관리를 못해서 손실은 굉장히 큰데 수익은 잘 못 내는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손절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손절매.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 거예요. 텐베거 종목이 됐더라도 내가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내지 못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그 150배 수익이 날 때, 15,000% 수익이 날 때 개인 투자자 중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2배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만 올라가도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내가 이걸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식 살 때 이것이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딱 보니까 그게 이제 발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키를 보니까 서장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내가 샀는데 손절매 하는 상황 빼고 샀는데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나는 안 먹어요. 본전에 팔겠다. 20% 올라갔어요. 10%만 벌겠다. 그리고 100%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융통성을 도와가지고 80%만 수익을 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무릎에서 올라와서 이쪽 어깨로 가는데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는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 격언에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다른 사람을 줘라 하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상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배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럼 10배 올라갔어요.
10배 팔면 좋겠지만 그것이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8배만 먹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샀던 종목 중에 텐베거가 됐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수익을 다 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열심히 본인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라든지 야, 뭐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또 상대방은 또 친절하게 종목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왜 그 종목을 알려줬지? 예, 나중에 물어보면 그 사람도 그걸로 물려있던 겁니다. 내가 물려있는데 너라도 사다오. 농담이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내가 연구해서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나도 알고 있고 남들도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정보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알고 있으면 정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는 정보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있으려면 이제 서로 그 정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더 진실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진실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회사의 CEO예요. 대주주고. 그러면 그 CEO나 대주주가 원래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연구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 좋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CEO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 예? 자기 회사의 이익.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회사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당신네 회사 지금 자금 사정 어렵다는데 어떠냐? 라고 하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부도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내가 정보를 가지고선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을.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식을 넓혀야 돼요. 상식을 어떻게 넓히느냐?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책을 봐야 되느냐? 신기술에 대한 책이라든지 미래사회에 대한 책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책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와 관련되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고, 재테크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와 미래를 서로 이제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게 아니면 역사책이나 이런 거라도 보세요. 그래야지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독서를 하기 싫어 라는 분들은 적금을 드세요. 왜 그 주식시장 와서 돈을 잃고 있습니까? 차라리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 주식시장에서 100명이 투자하면 그 중에 5명 정도만 돈을 버는 게임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오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충분히 작은 돈으로 연습하고 아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한번 큰 장이 올 겁니다. 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오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끼고 또 모으고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 위기는 생각보다 강하게, 좀 길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빚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좀 주력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